안녕하세요. 조이풀 빌리지의 마직물 교육입니다. 사실 요즘 수시 입학을 위해서 서류 제출 기간일 텐데, 그 중에서 이제 자소서가 같이 첨부될 것입니다. 최근에 자소서 관련 질문들이 많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특히 또 제가 아는 지인의 따님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자소서 써야 되는데,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또 특강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설명하는 방법을 강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자, 자소서. 여러분 자소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자기소개서이죠. 너무 쉬운 말인데, 근데 왜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학교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자소서를 받고 있을까요? 일단 왜 자소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냥 문제를 이렇게 읽고 문제 풀기 바쁩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, 왜 이 문제를 냈는지,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푸는 아이들은 정확하게 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산법이 생각나고 좀 빨리 풀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. 그러나 그냥 풀기 바쁜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로 안에 있는 조건도 보지 못하고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의 한 단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잘못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자소서도 똑같습니다. 자소서를 통해서 왜 합격을 시키려고 하는지 의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표현하기 바쁩니다. 그럼 제가 이 자소서를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소서가 다 또 논술학원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또 일률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생각해 보십시오. 학원들이 얼마나 또 많을 거며. 그럼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은 어떤 자소서를 골라서 얘를 합격시킬까요?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이를 합격시키려고 할 것입니까?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. 자, 자소서의 종류들을 한번 보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그냥 자기소개, 그냥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첫 번째 유형일 거고요. 두 번째는 논술도 배우고 뭔가를 좀 배웠어요. 배워가지고 지식이 막 뛰어난 것처럼 많은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응용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결론을 자기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막 여기다가 쏟는 이런 자소서가 있을 겁니다. 좀 돈을 들인 자소서죠. 또 전문가의 손길도 좀 닿은 자소서.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유형들의 자소서는 사실은 넘쳐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어설프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한다 해도 여러분의 지식을 높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잘났어, 이 정도일 겁니다. 그리고 이 글을 다 읽지도 않고 넘길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원하는 자소서,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자소서는 이 세 번째인데 여기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실은 진짜 여러분을 알고 싶어서 또 우리 학교에서 얘가 이걸 가지고 공부할 만한 아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받는 겁니다.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서류를 되게 많이 냈고 상장도 활동했던 거 뭐 스크랩해서 되게 많이 냈지만 최근에 바뀌어서 그런 걸 다 내지 못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이 자소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여러분, 생활기록부입니다.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이 활동한 것을 활동을 일단 첫 번째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가 정말 거의 80-90%를 차지합니다. 80-90%.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생활기록부에서 자소서를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. 얘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
그래서 학교 활동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진실되게 쓰고,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뭘까요? 좀 더 일찍부터 이 자소서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가 변하지 않고 원하는 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동아리 활동, 학습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훨씬 합격률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때 빨리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많은 탐색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,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동아리도 정확히 정해진 그 한 과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과 거기서 회의 활동 아니면 실제적인 임상 활동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쓰고 또 연구하고 사례들에 대한 느낀 점들을 좀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이 자소서에 쓰게 되면, 아, 얘는 좀 어린 나이부터 일찍부터 이걸 좀 해왔구나, 뭐 이런 그걸 또 여기 썼기 때문에 얘가 정말 진짜 인재구나, 얘가 진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인재구나 하고 얘를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80%, 90%를 잘 써놨어도 이 보여주는 비유가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현찮으면 또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묻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. 이게 잘 됐다는 어떤 전제하에 그럼 이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상담사입니다. 근데 제가 저를 이제 PR할 겁니다. 여러분, 이 자소서는 여러분을 알리는 겁니다. 광고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광고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다 써놓은 거.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50대에 가까워졌는데 그것을 쓰는데 저 50살까지의 그 삶을 한번 구구절절히 다 써볼까요? 자,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대충. 막 전에 태어나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막 음악 열심히 공부하다가, 막 또 상담학과 공부하다가, 또 막 지휘자로 살다가, 지휘법 강사로 살다가, 지휘법 책도 썼고요. 그리고 막 또 뭐 어떻게 뭐 성악도 좀 하고요. 노래도 막 할 수 있고요. 뭐 작곡도 좀 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수학영어를 가르치는데 또 상담 또 애니어그램 강사입니다. 여러분, 저한테 무엇을 배우러 오시겠습니까? 저한테 상담을 좀 받아 보십시오. 저는 상담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건강이 약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서 아이들은 만화책을 보고 뛰어놀 때 저는 상담책들을 계속 읽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불루한 삶을 살다가 왜 이 불루한 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계속 상담책을 읽다가 뭐 중간에 뭐 어느 그냥 세종대학교에 잠깐 편입학도 했다가 상담 공부를 하고 또 자살방지 자격증도 좀 따보고 아동심리도 좀 따보고,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끊임없이 임상도 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 정말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힘든 게 있습니까? 저를 찾아오면 최소한 여러분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고 때론 여러분께 조언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혼자 위로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찾아주십시오.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상담을 받겠습니까? 첫 번째입니까? 두 번째입니까? 여러분 들어보십시오. 첫 번째는 너 잘났어. 네가 도대체 수학영어를 가르치는 거야? 음악을 한 사람이야? 애니어그램을 한 사람이야? 뭐 상담을 한 사람이야? 도대체 정체가 뭐니? 너 사기꾼 아니니? 근데 그렇게 잘났어? 일반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. 본인은 진짜 한 거거든요. 이게 가짜가 아니라. 그래서 내가 다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이게 자소서입니다. 두 번째 사람. 상담? 그래도 한번 다른 사이보다 한번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오랫동안 고민했으니까 한번 내가 상담을 받아보겠지,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 자소서를 이렇게 어느 목적을 갖고 쓸 거냐입니다.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고 어려서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여러분
그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내는데 과연 여러분의 그 사정들, 제가 왜 음악을 했다가 수학을 했다가 왜 상담을 했다가 왜 이런 것을 관심이나 가질 것 같습니까? 사실? 아닙니다. 얘는 상담 하나가 보이네? 얘는 진짜 했나? 그래서 진짜 했는지 확인해야지 생활기록부로 넘어가는 겁니다. 생활기록부 봤다가 얘 진짜네? 그럼 다시 한번 또 읽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통과되는 것입니다. 구구절절히 막 쓰고 막 두서없이 쓰지 마시고요. 기납법적 설명이 있고 논증이 있고 연역법적 논증이 있죠, 그죠? 결론을 먼저 내고 여러분은 부연 설명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끝에 결론을 낼 것인지 여러분의 글의 일정성을 좀 가져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결론을 이게 단락 없이 막 붙여서 끝까지 다 써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또 결론만이라도 첫째 느낀 거, 둘째 느낀 거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서 첫째, 둘째, 셋째가 확실하게 보이겠으면 이것만 보고 이 본론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도입부를 딱 읽는 순간 이 학생의 이 전체 글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첫 줄과 두 줄을 잘 써야 됩니다. 여기서 좀 진실한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합니다, 사실은. 도입과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.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질문, 두 번째 질문, 세 번째,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했고, 학교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한 내용도 이렇게 1, 2, 3, 4번이 있지 않습니까? 중요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문항에서 원하는 문제의 뜻. 얘가 뭘 물어보는지, 그걸 판단하고, 그걸 비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지 마십시오. 절대로. 바보 같은 겁니다, 사실은.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살짝은 다뤄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살짝 다뤄주고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지식을 쌓아왔고 어떤 걸 해왔으며 그 속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했던 거,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학교에 지원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이 학교에서 또 어떻게 하겠다. 이 결론을 이렇게 좀 자기 꿈과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같이 또 묶어서 결론적으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. 절대로 문제를 물어봤는데 문제를 너무 자기에 빠져갖고 그 설명하기 길어지면 안 되고요. 심플하게 그 문제가 얘기했던 것도 아주 요약해서 처음에 건드려주고,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더 신경 써서 이런 공부를 해왔으며,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다음에 지식을 좀 자랑하기도 하고, 어떤 책을 읽어서 이렇게 됐고, 이렇게 돼서, 또 그래서 임상도 또 이렇게 해봐서 거기서 내가 느꼈던 점도 좀 써서 이렇게 실질적인 행동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그 비전,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살 비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좀 단락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눈에 좀 띄게, 특히 결론 부분만이라도 좀 띄게, 첫째, 둘째 이런 걸로 좀 해서라도 좀 결론이 보여지게 그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자소서 전체는 여러분이 지원한 만약에 상담학과면 상담학과 거기 목적을 두고 1, 2, 3, 4번의 목적을 두고 글씨를 쓰십시오. 그 글을 쓰십시오. 첫째도, 둘째도, 셋째도, 넷째도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를 연결시켜서 유식한 말 쓰는 것보다 선생님들은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형의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이게 가짜 지식인지 진짜 지식인지 싹 보면 압니다, 사실은. 보여지기 위한 식의 글인지 진실된 글인지는 사실 보면 압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설픈 거를 막 갖다 더해서 복잡하게 여러분을 설명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여러분의 학과,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동아리 활동, 학습 활동 그런 내용들을 다 연결시켜서 이 자소서까지 연결시키십시오. 그러면 반드시 이 선생님들이 결론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생활기록부로 궁금해서 내려옵니다. 얘가 진짜 했을까?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학생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학생 너무 많습니다.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종합에서 모든 서류들을 다 받았지만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? 없어졌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생활기록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생활기록부에다가 그 형광펜으로 있죠? 좀 이렇게 진하게 좀 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류로 낼 때는 컴퓨터로 낼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소서에서 반드시 생활기록부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이 심사위원들이 읽다가 얘가 자소서가 생활기록부라 궁금한 학생이네.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펴야 됩니다. 여기가 너무 현찮으면 여기가 너무 정말 볼 게 없으면 이 자소서, 이 생활기록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. 넘기기 바쁠 겁니다. 많은 학생들을 심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.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출제의들을 반드시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해요? 내 꿈과 지원 동기와 어떤 실질적인 사건, 사실들에 대한 느낀 점과 그 다음에 도입을 어떻게 나를 집중하게 할지 도입이 중요하다는 거. 그래서 도입을 실패하면 과정을 안 봅니다. 일단 도입에 성공해야 되고 결론에 성공을 해야지 이 과정은 여러분 그래야 과정도 봅니다. 거의 도입과 결론밖에 안 볼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잘 여러분 쓰시면 아마 좋을 결론이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학생의 관점에서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나 같으면 나를 뽑을까? 이런 관점에서 내가 글을 쓰십시오.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진실성을 좀 담아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쓰신다면 아마 합격할 겁니다. 제가 해마다 한 2명씩은 이제 논술로도 하고 자소서도 좀 봐주고 했었는데 제가 논술 이렇게 면접도 한 번 오면 6번, 7번씩 제가 퇴짜를 놓으면서 계속 채점을 해주거든요. 제가 면접 가르치고 논술 가르쳐서 거의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한두 명씩 한 7년간에 걸쳐서 거의 다 100% 하나도 떨어진 애가 없었습니다. 심지어 5등급 아이가 논술을 플러스시켜서 3등급 학교를 간 애도 있었습니다. 요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도 가짜 사람들이 많아서 진실되게 공부했는지 이게 지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와서 얼마나 학교에 적응을 잘하며 자기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지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. 잘난 척하는 아이 논술학원에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.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출제자의 의도와 여러분의 그 비전을 확실하게 담은다면 반드시 컨택될 수 있는 자소서가 될 것입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다음에는 또 기왕 이런 강의를 한 김에 논술을 어떻게 하면 논술력이 느는지, 논술학원 다니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논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조이풀 빌리지, 우리 마중물 교육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